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말이라서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어, 친구 만나러 가야 해서 이제 화장도 좀 하고 해가지고 오늘 돌아와서 집에서 영상 하나 찍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음, 봄이 돼서 날씨가 엄청 좋아요. 그 그래서 막 이제 움직움직 나가고 놀고 그래서 되게 기분 좋은 주말을 보내고 있고, 이번 주에 제 눈에 걸린 장면이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몇 가지 좀 머릿속에서 추려놨는데, 일단 제가 이번 주에 발견한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사무실을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고 이제 사무실에 화분이 한 4개 정도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이 이제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었고, 예쁜 화분이. 근데 한 작은 화분이 시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제 물을 받아서 보일 때마다 물을 주고 있는데, 그 사무실 실내 안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쟤네가 지금 환기가 안 되고 바람을 전혀 못 쐴 텐데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일주일 지켜보던 차에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입구에 걔네가 4개의 화분이 밖에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놨을까? 그래서 이사하기 전 사무실에서는 청소해주시는 여사님들이 식물들을 관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사님들 쉬는 공간에 갔다가 깜짝 놀란 게, 막 온갖 양동이나 막 버려진 캔 같은 거에다가 다 화분들을 심어가지고 여사님들 쉬시는 공간을 꽃밭으로 꾸며 놓으시고, 그 외에 밖에 있는 화분들도 다 되게 꼼꼼히 관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건물이 바뀌어서 청소해주시는 업체도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누군가가 옮겨주셨나? 이렇게 물도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네를 신경 써주고 있구나, 이게 되게 느껴져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료랑 점심 먹고 또 그 얘기를 해서 누군가 여사님들이 누군가 신경 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화장실에 그날 오후에 가는데, 이제 다른 어떤 파트의 파트장님이 누구씨 이렇게 부르고, 누구씨가 혹시 화분 밖에 내놨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을 가던 길이어서 이제 가면서 귀는 이제 뒤로 이렇게 들어봤는데 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같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고, 저는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서 한참 생각했어요. 누구씨가 식물을 신경 쓰고 있으시구나 이러면서 갑자기 내적 친밀감이 확 들면서 이제 그분을 생각해보게 됐거든요. 제가 회사에 되게 일찍 가는 편인데 보통은 제가 제일 빨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다른 동료분이 있고, 그분도 그 화분을 신경 쓰고 계신 누구씨도 항상 일찍 왔어요. 근데 그날 제가 조금 늦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씨가
더 먼저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틈에 이제 식물들을 내놓고 문을 이제 그 열어 놓으셨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이 사무실에 얘네 화분들의 상태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든든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신경을 쓰지만 되게 부지런히 걔네를 챙기거나 저도 쟤네가 바람이 통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옮겨놓진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침에 일찍 와서 걔네한테 물도 주고 바람도 세게 해준 동료가 한 사무실에 있다는 거에서 갑자기 확 기분이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오후에도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는 길에도 그 식물들 우리 이제 특히 집이나 사무실에 같이 사는 식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또 회사에서 또 감동했던 그런 비슷한 일 중에 하나는 저희 회사에 이제 전체 관리해주시는 소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보안이나 이런 거 관리해주는 소장님이 계신데 그 소장님이 회사에 있는 화분들에 다 어느 날 이렇게 영양제를 놔주고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또 소장님이 되게 세심하고 배려 있는 분이다라고 느끼면서 원래도 되게 성품이 좋고 항상 친절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직원들이 소장님 얘기하면 칭찬하는 분인데 또 그렇게 식물들까지 신경 쓰시는 모습을 봤을 때에 그분을 더 존경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옛날 제가 첫 회사에서 그 식물에 대해서 느꼈던 일이 생각이 나서 한번 그때 그게 정확히 순서가 어떻게 됐고 어떤 일이었지? 라고 궁금해져서 이제 그 블로그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어찌야?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 블로그 일기를 많이 써놔요. 공개해놓는 것도 있고 비공개로 해놓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떨 때 그때 분명 그걸로 일기를 썼는데 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 거기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물이라고 검색하니까 지금 27개의 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식물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식물들을 부탁해. 이렇게 보면 2015년 4월 23일에 쓴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S 언니가 퇴사할 때 날 조용히 불렀었다. 부탁할 일이 있다고 해서 솔직히 좀 무서웠다. 회사에서 누군가 무언가를 부탁하는 건 대부분 일과 연관되기에 못된 내 생각과 다르게 언니는 내게 화분들을 부탁했다. 제때 물을 주고 빛을 받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했는데 나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던 것도 생각난다. 그게 벌써 1년 반 전의 일이다. 언니가 그랬던 것처럼은 아니지만 사무실 안에 많은 화분들을 돌보고 있다. 몇은 죽었고 몇은 나의 무성의에도 잘 자라준다. 취재와 휴가로 오늘부터 2주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후배 H에게 화분을 부탁하고 나왔다. 특히 얼마 전에 들인 허브는 예민하고 물을 좋아해서 2주 후에 어떨지. 고양이를 대하는 H의 태도로 볼 때 분명 내가 물을 줄 때보다 잘 지내겠지 싶다. 식물들을 부탁해. 이때 저한테 그 퇴사하던 선배 언니가 그 식물을 부탁한 게 좀 저한테는 되게 일상의 작은 충격이었어요. 식물들이 사무실에 있다는 거조차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식물들을 그 언니가 다 돌봐주고 있었다는 것에 이제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뒤로는
식물들 물 주고 이러면서 그들을 계속 신경 쓰고, 저도 또 부탁할 만한 사람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일상의 곳곳에 화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신경 쓰거나 유심히 보거나 하면 좀 일상에 이렇게 틈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은 김에 조금 또 다른 얘기들이 뭐가 있었나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 안에 무슨 일기가 어떻게 있을지 몰라서 눌러보기는 조금 두렵고, 식물이 나온 구절들을 한번 볼까요? 동물이나 식물. 말없이 동물이나 식물을 바라보던 시간들이 그나마 편안했다. 아마 사진을 봤을 때 제가 이때 외주 작업으로 어떤 대기업과 그 남미에 출장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긴장을 하고 다녔는데 동물이나 식물을 바라보던 시간이 그나마 마음이 편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성가신 언어. 눈앞에 있는 식물들이 흔들려서 그랬다. 가만히 움직이는 걸 보고 있으니까 식물들은 여기서 잘렸네요. 아마 식물들이 이제 보통 말이 없고 막 이러니까 식물들의 어떤 대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했던 적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언어가 성가시다고 느낀 날이었지 않았을까. 키우던 식물들을 다 죽인 일을 내내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작은 사람이어서. 저는 정말 식물을 잘 못 관리해요. 지금도 이제 남편이 산 화분이 집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래도 잘 자라는데 아보카도 나무가 있는데 얘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계속 시들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줘도 안 된다 그러고, 잎이 커지면서 또 나머지 잎들이 죽는 것 같아서 또 너무 크거나 썩은 잎은 잘라주고, 근데 가지가 너무 얇고 길어서 지금도 저 거실에 있는 쟤를 보면 제가 아주 활짝 잎이 다 펴있는 걸 많이 못 봐서 보면 항상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래도 좀 신경 쓰려고 하는 편이고, 또 한 번은 친구가 박쥐란을 선물을 해줬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 박쥐란을 이제 물 주는 법도 배워와서 줬는데, 걔는 그래도 잘 관리가 쉬운 식물이라고 해서 열심히 줬는데, 어느 날 제가 이미 물을 듬뿍 담가서 준 상태인데 그 다음날 남편이 그걸 모르고 또 듬뿍 이렇게 담가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가습으로 걔가 거의 죽어서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심폐소생을 해보겠다면서 다시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식물은 정말 돌보기 어렵고, 그리고 또 그러다 죽이면 너무 마음이 안 좋고, 그래서 아예 들이지 말자 주의인데, 남편이 또 식물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막 계속 얘도 당근으로 막 보다가 얘 어때 하는데, 자꾸 생명을 집에 너무 들이지 말자, 우리 2개 화분 있는 것만 잘 돌보자 하다가 어제 여기 있는데 이제 남편을 뭘 축하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뭘 선물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계속 제가 식물 이렇게 데려오고 싶어 했던 거를 막아선 일이 미안해가지고 퇴근길에 회사 근처에서 이렇게 이거 편지인데, 화분을 하나 사왔어요. 남편이 이제 보여줬던 그 모양이랑 제일 좀 비슷해 보이는 화분을 사가지고 와서, 얘 이름은 칼라데아 진저래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고양이한테도 괜찮은? 근데 벌써 저희 고양이가
이거 보이려나? 어제 잎을 몇 번 뜯었어요. 그래서 빵꾸가 나서 얘 지금 너무 무서워서 높은 데에 올려놨는데 이 친구를 또 이제 데려와서 그 남편이 잘 돌봐주게 그래서 계속 신경 쓰고 좀 돌봐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식물을 선물해준 친구 집에 가면 식물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근데 걔네가 다 싱싱하고 그런 집 가면 마음이 좀 크게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일기 조금 더 읽어보면 역시 식물에겐 알맞는 크기의 화분이 없구나. 몇 번씩 식물들을 옮겨가며 배운다. 그 식물들은 사실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아마 인간의 욕심으로 이렇게 화분에 담기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집 안에 있으면 이제 마당이 없는 집은 식물을 보고 식물과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 느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 화분이라는 물건이 생겨나고 자꾸 인간들의 욕심으로 그 좁은 화분에 담아놓는 거죠. 그래서 뭐 분갈이의 개념도 있고 하지만 화분 안에서 아무리 자라도 식물에게 딱 알맞는 화분은 없을 거다. 그 넓은 땅이 식물에게 제일 좋은 그 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 히트 아우돌프의 정원이라는 전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전시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뭔가 거기서 좋았던 것들 적어놓은 거에 식물의 아름다움은 변화한다는 것에 있어요 라는 문장도 있네요. 와, 2011년도에 이런 일기들도 있어서 참 신기하다. 아, 여기 뭐 양버들 포퓰러 니그라 20권에 가서 알고 싶었던 식물 이름 이게 포퓰러 나무인 것 같다. 뭐 이런 거를 적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이때 아마 베를린에 있었을 텐데 그 식물 이름 알아가는 거에 한참 재미를 붙였던 적이 있어요. 식물이나 별자리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식물들 발견할 때마다 그 이름을 찾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모야모라는 어플도 알게 됐었는데 거기 어플에 이제 식물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 사람들이 댓글로 달아줘요. 되게 빠르게. 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올리면 이제 어제 산 화분도 거기에 올려서 이름을 알게 됐는데 그 화분 판매하시는 그 꽃집 사장님이 이름 까먹었다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올려서 좀 찾아봤었는데 이제 그런 뭔가 어플도 참 식물 둘러싼 일들이 되게 뭔가 기분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요즘 사실 AI의 시대잖아요. 식물 이름 정도는 그냥 이미지 올리면 AI가 싹 찾아줘야 되는 건데 그냥 그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일일이 어떤 글 올라오길 기다렸다가 본인이 아는 식물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는 그 문화가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안 지우고 항상 갖고 있다가 그렇게 필요할 때 들어가 보는 커뮤니티인데 제가 알려줄 수 있는 식물은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쓰진 못하고 항상 거기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용하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을 둘러싼 일들 중에 되게 기분 좋고 마음 편안해지는 에피소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제 또 최근에 하나 또 저를 이제 잡아뒀던 생각은 엄마였는데요. 엄마가
그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이제 화분이 꽃을 이제 많이 피웠다라는 연락이었는데, 이제 그 화분을 저희 가족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제가 태어나던 해에 엄마가 산 화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화분을 이제 그 해에는 작았겠죠. 근데 엄마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걔를 계속 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88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24년이잖아요. 그 수십 년 동안 걔를 버리거나 죽이지 않고 데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이 어릴 때 아빠 직장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 이사 다닐 때 제가 이사 다녀보면 많은 걸 되게 버리고 화분들도 주변에 나눠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엄마가 그 화분을 매해 분갈이 해주고 또 크면 또 다른 화분에 옮겨주고 하면서 여태껏 데리고 있다는 거가 새삼 놀랍더라고요. 옛날엔 아무 감정이 안 들었는데, 저도 엄마가 지나온 이제 시간들만큼 나이를 들어가다 보니까 아, 저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저 수십 년 동안 식물을 죽이지도 않고 이사 다닐 때마다 다 계속 데리고 다니고, 저렇게 매년 꽃을 그게 매년 피는 꽃은 아니에요. 그래 몇 년에 한 번씩 피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꽃이 피면 엄마가 되게 반가워하고, 그리고 또 엄마 그 베란다에 가면 많은 식물이 있는데 항상 다 되게 잘 키워내시거든요. 그래서 아, 그 사진 받고 그 꽃이 필 때마다 항상 사진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새삼 엄마가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저는 그 식물을 대하는 그 태도가 한 사람의 되게 많은 면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막 그걸로 어떤 우위를 나눌 순 없지만, 그 식물을 잘 돌보고 신경 쓰고 있고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제 마음 안에서 후한 점수를 주게 돼요. 왜냐면 저한테 잘 없는 그 기질이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 매력적이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엄마도 이제 엄마니까 당연히 뭔가 했어야 된다고 느끼는 것들을 요즘 제가 그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보면 엄마는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근데 어제 이제 막 그 병원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아빠가 병원 생활을 오래 하셨거든요. 입원을 오래 하시고 또 재입원 여러 번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거기 병원에서 잔 적이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없더라고요. 병문안을 매일 가긴 하죠. 가서 뭐 소변통을 비운다던가 뭐 산책을 도와드린다던가 뭐 엄마를 도와서 아빠를 케어하긴 했지만, 그 병원에 매일 잔 건 엄만 거예요. 그게 뭐 일주일, 이주일의 일이 아니라 몇 달간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병원에 그 환자의 침대도 불편하지만 그 환자 옆에 있는 보조 침대는 진짜 불편하거든요. 엄마는 거기서 그 수개월을 생활하고 아빠 병치레 다 하고, 아마 제가 아팠어도 엄마는 그렇게 했을 거고, 그런 이제 그 모습들이 그 식물을 돌보는 엄마의 태도에서도 다 드러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제가 엄마랑 되게 돈독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엄마랑 진짜 많이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돌아서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봤을 때 엄마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그 식물들을, 그리고 나처럼 유난인 아이를, 또 아픈 남편을 이렇게까지 케어하고 그 신경 써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어서 그 도움으로 나는 자랐겠구나. 그래서 나는 좀 이기적이고 식물도 많이 죽이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어서 그 안심이 되고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거나 인간적인 호감을 느끼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옆에 저희 고양이가 계속 새초롬이 앉아 있는데 이 친구를 만나고 나서도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고양이는 사실 이렇게 엄청 케어를 한다는 느낌은 안 드는 동물이잖아요. 강아지랑 막 이렇게 자주 비교가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제 구조를 해서 집에 데려오고 같이 지금 거의 10년째 살고 있는데, 이 친구도 제가 정말 잘 케어하고 도와주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살아있는 것들? 근데 너무 말이 없거나 존재감이 없어서 보통은 사람들이 그냥 무심히 지나치는 것들을 또 들여다보고 걔 상태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소중한 일이다. 그리고 나 자신도 좀 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늘 그런 쪽으로 더 성장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사무실에서 보았던 어떤 풍경 때문에 생각난 일을 좀 얘기를 해보았고요. 이 얘기하면서도 지금 계속 꼬리를 물고 식물에 대한 많은 것들이 생각나요. 예전에 식물 세밀화가 작가님 인터뷰하러 막 그 옛날에 포천이었나? 도시 이름 까먹었다. 그러니까 그 국립수목원 있는데 막 갔던 일도 생각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는데 그럼 지금 저거 용량이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식물 얘기는 또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식물 이야기를 좀 해보았고요. 저 아직 머리를 자르려면 일주일 더 기다려야 돼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자르는데 이제 너무 길어져서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오늘도 자꾸 앞머리를 여러 번 만졌던 것 같은데 다음에 찍을 때는 좀 깔끔해진 머리를 좀 내놨는데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재미진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많지 않지만 계속 제 영상을 봐주시고 좋아요를 누가 눌렀는지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 몇십 명씩 이렇게 눌러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